안녕하세요, 황정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고1 서초고 팀 수업을 맡게 됐고요. 요일은 이제 화목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우선은 2022학년도 작년이죠. 1학년들 등급 컷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등급이 90점대가 나왔고요. 90점 뭐 소수점이 나왔고요. 2등급은 79점대, 3등급은 69점대가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고를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세화여고 같은 경우가 1등급 컷이 78점대 형성됐고요. 등급 간의 간격이 7점대였습니다. 근데 반포고는 지금 보시는 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1, 2등급이 11점, 2, 3등급이 한 10점 정도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수학 등급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우선 1등급이나 2등급에 진입한 학생들은 조그만 좀 실수 같은 걸 좀 하더라도 등급이 막 2개, 3개씩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좀 등급 상위 등급에 들어간 학생들은 좀 3년 내내 좀 꾸준하게 성적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학년 때부터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1학년에 거기에 진입을 하는 게 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점수 차이가 지금 10점씩 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어머니들 3등급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나는 다 2등급에 들어갈 거야 라고 다들 너무나 열심히 치열하게 하게 되면은 요 3등급 컷이 싹 올라가겠죠, 어머니들. 그러면은 2등급과 3등급 간의 간격이 한 7점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점수로는 3점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즉 3등급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 내가 한 등급 더 올리겠어 라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은 생각보다 타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좀 필요한 것만 챙기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등급을 올리는데 구체적으로 2문제 정도 더 맞으면 한 등급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얘가 그래서 등급 만들기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등급, 점수, 성적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면 한 대로 나오는 학교가 서초고라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왔었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우선 그걸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우선은 서초고 수학 내신 경향과 그에 따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서초고 이 팀 수업은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80점 이상 맞게 하자. 그래서 2등급 이상 확보하게 하고 달성하게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1등급까지도 도전해보자 라는 게 명확한 이 팀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선 전략을 한 3가지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서초고는 여타 학교들에 비해서 학교 프린트와 특히 신사고 교사용 자료집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을 때는 70%도 가고요. 보통 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60%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60점 정도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학교 프린트나 교사용 자료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내거나 숫자 정도 바꿔내면 다 그거 다 맞겠죠. 근데 이 학교는 이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근데 이 변형이란 게 어떤 변형이냐? 난이도를 올려버립니다. 난이도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변형 문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요. 시간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그동안 시켜왔었냐면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과 유사 문항인데 난이도를 올린 걸 가지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서초고 팀 수업 아니면은 진행할 수가 없겠죠. 여러 학교 섞여 있는데 서초고에서 나오는 프린트나 이거 가지고는 진행을 못 하겠죠. 그래서 서초고 팀 수업에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로 서초고에서 나왔던 학교 프린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도장 보이시죠? 예, 학교 선생님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실제로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왼쪽에 나왔던 프린트 문제만 계속 풀었던 친구들 이거 10번 풀어도 이 문제 처음 만나면 풀지 못합니다. 어머님들. 중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계산 과정과 식 변형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풀었다고 하더라도 시험에서 만나면 100% 당황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시키냐면은 제가 저희들이 이제 서초고 프린트 자료들이 쭉 있거든요. 그걸 보고선 이 유형이 나왔어? 그러면 유사하지만 난이도를 올린 걸 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프린트 학교 교사양 자료 풀고 나서 유사 현형으로 좀 어려운 것들 다 연습한 학생들은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겠죠, 어머님들.
구체적으로 왜 어려운지는 좀 수학적인 얘기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한 60점 정도 우선 목표를 잡아서 좀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로는 서초고 시험이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쉽다라는 좀 인식이 있으신데요. 근데 최근에는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해볼 만한 거는 여전하긴 하고요. 물론 상난이도나 중킬러 문항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인에서 자체 내신 대비 교재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문제도 물론 들어가지만 서초고 기출만 모아서 유형별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형을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다 받아먹고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거기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것도 다 준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은 서초고 유형 마스터라고 붙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초고 팀 수업이기 때문에 서초고 기출만 핵심 포인트로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이게 올해 출제된 문제였거든요. 우선은 여기 보이시는 18번을 좀 봐주세요. 이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라는 겁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따라서 얘는 준킬러고요. 배점은 4.4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객관식 마지막까지 오면서 많이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했는 교재를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n제곱, 2n제곱, n제곱, 음의 실수 n제곱, 2n제곱, m제곱, 다시 음의 실수 구조 같은 게 보이시나요, 어머니? 예, 약간씩 달라지지만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했던 내신 대비 교재에서 반복 훈련시키면은 아이들 보자마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단순히 유형 암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진행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징은 서초고가 서술형 배점이 난이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선 배점 자체는 한 30점 정도가 되거든요. 30점은 여타 학교들도 좀 비슷한 점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 고등학교 서술형은 5문제 혹은 6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걸 다 맞는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나마 서초고는 5문제가 출제되면 1문제 정도가 진짜 어려운 킬러. 6문제가 출제되면은 한 가끔 2문제 정도가 킬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 배점은 뭐 충분히 많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럼 당연히 서술형 먼저 풀어야겠죠, 어머님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선 얘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작년 서술형 문제가 5문제가 나왔는데 서술형 1번이 7점짜리였거든요. 얘는 타학교 기출문제로서 확실한 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술형 1번 7점짜리인데요. 그럼 학생들이 객관식 쭉 오다가 서술형 1번 딱 만났을 때 1번 풀려고 막 붙잡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 거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1번 건드렸는데 풀지 못하고 30점 다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을 먼저 풀기는 풀되 선택적으로 풀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그냥 딱 봐서 이거 내가 풀겠다 못 풀겠다를 가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생기지는 않고요. 테스트로 이제 서술형 테스트를 이제 수업 시간에 꾸준히 좀 진행을 할 건데 얘를 좀 들여다 보이면은 우선은 요거는 예시를 좀 가져왔는 건데요. 서초고 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서초고 기출 문제만 가져와서 이렇게 테스트 형식을 볼 건데 그냥 시험만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자,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나오고 능형이 나오면은 인수분해부터 먼저 시작하는 개념의 습관화를 계속 얘기할 거고요. 어머니, 요 그림 자체가 여기 2차 함수로 좀 보이시나요, 여기?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오면은 요 가운데 원점 잡고 축 만들어서 원점 잡아서 식 먼저 구해. 요런 것들을 개념화 습관화를 쭉 시켜놓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쭉 받았을 때 내가 문제들을 쭉 보면서 이거 내가 풀었던 거다. 했던 거다라는 느낌이 오겠죠, 어머니? 그게 이제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봤는데 처음 보는 문제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옆으로 잠깐 빼놓고 봤던 거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잠깐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서초고 팀 수업의 목적이 80점 이상 2등급 이상이었잖아요. 요게 이제 교사용이나 학교 프린트에서 많으면 70점 정도 변형 문제가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60점. 그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30점 기준에서 우수리 띄고 3점 띄더라도 20점 정도 확보를 하고요. 1, 2점 감점된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8점 만들어지죠, 어머니.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요거 이제 가인 자체 교재로서 상이나 중킬러 문제들을 다 못 맞추더라도 여기서 하나, 2개 가져가면은 일단 80점 이상이 달성이 됩니다. 현실적으로요. 가능하겠죠, 어머님들.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선은 팀 수업 자체 목적인 80점 이상, 2등급 이상을 좀 달성을 좀 시켜 왔었고요. 이제 3월 이후에도 한번 결과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관리적인 측면인데요. 우선은 과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저희 수업이 이제 화요일, 목요일 진행되는데 화요일 날 나간 과제를 목요일 날까지 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나가는 과제는 제가 한 주간을 100으로 봤을 때 한 30-40% 정도를 낼 거고요. 목요일은 나머지 한 60에서 70% 정도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정말 바쁘거든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숙제도 더 많아지고요. 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반반 내면 간단할 텐데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심리적인 압박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량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좀 나눠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뭐 중3들이나 그전 수업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가 되면 하는 건데 첫 수업에 저희 이제 팀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랑 이제 약속을 하고 팀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오늘 이제 화요일이에요. 이제 화요일 날 수업을 하고 집에 가게 되면은 집에 가자마자 아이들 뭐 하죠 이제? 뭐 쉴 수도 있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다음날 학원 숙제겠죠. 네, 그래서는 집에 가자마자 오늘 나갔던 숙제 다 하는 거 어려워요 어머니. 다 어떻게 해요. 일부 학생들 제외하고. 하지만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오늘 집에 가서 다 안 해도 좋아. 한 5문제만 풀어. 그리고 쌤한테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네, 5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보통 중3까지 어떻게 했죠 어머니? 학교에서 학원 가기 직전까지 막 숙제하다 가는 케이스 보셨죠 어머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선순환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집에 가자마자 집에 가서 뭐 적게는 5문제씩 꼭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과제가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답 관리인데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한 거는 충분히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오답 파일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좀 반복을 할 수 있도록 좀 시킬 겁니다. 스케줄은요. 3, 4월 달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5, 6월 달도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거고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7월부터는 바로 수학과 정규 내신 대비를 시작할 건데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수상은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수학화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테스트를 보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오답 노트 작성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하려고 바로 스케줄 잡아서 저 때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는 학생들 데리고 내신 대비하면서 학생들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달라집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초고 팀 수업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약속들을 다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서초고 아이들 보내는 부모님들 마음 제가 다는 모르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보내시는지는 조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에서 어떻게 문제 내고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저희 서초고 팀 수업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서초고 팀 수업은 황정호가 정답이다.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